자,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질량 함수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x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확률 분포표를 그냥 쓸 수 있지. 뭐 x가 많지도 않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vx 바야. 그래서 일단 ex랑 vx를 구해볼 거예요. 자, ex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이고 이렇게 살 줄 아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하면 4분의 10이 돼.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2분의 3이네. 그 다음 vx반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크기로 나누기로 했죠. 그죠? 끝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이야. 이 뒤에 상당은 되게 쉽지 않아요? 외우기만 잘하면 쉬워. 문제가 좀 길어지면 이제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약간 어렵고. 자, 14번. 자, 1이 적힌 카드가 4장, 2가 적힌 카드가 3장. 준호야, 우리 혹시 저기 문 좀 닫을까? 맨 뒤에?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2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하는 이 상황을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이제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4 나올 확률 같은 걸 모집단의 확률 분포로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세팅은 조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카드가 총 10개인데 얘 4개, 얘 3개, 얘 2개, 얘 1개죠.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시그마 x바 구하는 거라서 EX랑 VX 먼저 구해줄게. 자, 4664에다가 VX는 4, 12, 9, 28, 16 빼기 4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이해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30에다가 20 더해서 50이니까 분산이 1이다. 되죠? 그럼 VX 반은요? 크기 2짜리 표본 추출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2분의 1이고 시그마 X 반은 여기에 루트 씌우시면 되죠. 자, 요리 하시는 거고요. 137쪽에 1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봅시다. 이해돼? 자, 정규 분포 n 72,6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럼 얘는 노말 72,일 거고 36을 4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138쪽에 22번. 오.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자, 22번 별표 치세요. 별표 쳐요. 이 통계 뒷부분 있잖아요. 표본부터 시작되는 얘네들은 있잖아, 얘들아. 자기 상상이랑 풀이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얘는 답지를 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좀 있거든. 답지 풀이를 좀 공부하시고요. 그 답지에서 왜 이렇게 풀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 알겠어? 일단 얘기 한번 들어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키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15래. 그럼 내가 키위 무게를 X라고 하면 이 친구가 80,15제곱을 따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얘가들이 한 상자에 키위를 9개씩 담아가지고 이 판매하는 키위 상자를 만드는 거야. 그럼 상자 한 개의 무게는 여기서 9개의 키위를 뽑아내는 거니까 n이 9인 표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신 게 뭐냐면 9개짜리 표본을 뽑지만 이 9개 표본 안에 있는 표본 하나하나에 대한 성질을 배우시진 않았고 이 9개 표본에 조용하군. 9개의 표본에 표본 평균에 대한 성질을 배우셨지, 그치? 그래서 상자 한 개의 무게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9개짜리 키위가 들어있는 상자 한 개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쨌든 모집든 밭에서 키위가 밭에서 나냐 나무에서 나냐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서 9개를 으르르륵 뽑아가지고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럼 얘는 노말 80, 요 225를 9로 나눠가지고 5제곱 아닌? 그쵸? 요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봐봐. 상자의 무게가 630g 이하면 상자에 9개 들어있으니까 하나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몇 g인 거예요? 70, 그렇지. 자, 문제는 이걸 구하시는 거야. 표본 평균이 70 이하일 확률. 왜냐면은 표본 평균의 정보를 찾는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x바 마이너스 85번 5 하셔야겠지? 그럼 70도 70 마이너스 85번 5 하셔야 되죠? 자, 얘는 이제 G로 표준화가 된 거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2네. 자, 얘는 바로 일자 0.02. 네, 바로 읽어도 되죠? 0.48의 반대편.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봐봐. 키위 상자는 얘들아, 키위 상자는 9x다. 내가 y라고 쓸게. 키위 상자 무게를 y라고 하면 y는 뭐야? 9x다. 그치? 모집도 안 해서 9개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y는 노말 뭘 따를까? 9배 해놨으니까 이거 9배 하겠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자기 상상대로 막 9배 하고 이랬을 때 틀릴 확률이 높거든. 어쨌든 봐봐. 그럼 상자 무게 y를 630 이하로 만들어 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표준화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잘 봐요. 이게 9배가 돼 있으니까 봐봐, 이게 헷갈려. (9x의) 분산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9 곱하기 15, 뭐 135의 제곱이다. 9 곱하기 15, 135 맞나?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장난해요. 맞아? 그럼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135 넣잖아? 답이 틀려. 알겠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키위 상자가 단순히 모집단의 9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모집단에서 키위 9개씩 뽑아가지고 키위 상자를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35가 아니고요. 이거의 9배인 15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아씨 헷갈려. 아. 9배가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되지. 81배. 그죠? 9배 하면 분산은 81배죠? 그럼 표준 편차는 5 곱하기 9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45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뭔가 표본 평균에다가 다시 9배를 해야 키위 상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 단순히 모집단에다가 9배 하시면 안 돼. 알겠어? 모집단에 9배 하면 그냥 공장이 9개가 되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아. 알겠어? 헷갈리겠지? 헷갈리겠지?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이 새로운 상품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별표예요.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연습해요. 이런 유형들은 외워야 돼. 넘겨요. 자, 139쪽에 26번 보십니다. 자, 정규분포 n 40,1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40,10제곱을 따르는 거야.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들이 있겠지. 자, 이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는 확률 변수 g에 대하여 얘랑 얘가 같대. 이때 n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자, 쉽거든요. 잘 보세요. 얘는 g로 돼 있으니까 얘 g로 바꿔야겠죠? 정보 봅시다. 평균은 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하니? 크기 n짜리 표본 만들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배웠죠. 맞아요? 그럼 이제 표준화 해볼게. 자, 30-40을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야 되고 x바 마이너스 40을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야 되고 40-40을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p, g, 뭐 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봐봐. 0부터 3까지 면적이랑 0부터 몇 가지 면적이 같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 표준화된 결과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않겠니? 그쵸? 자, 그리고 계산 보세요. 뭐 예전에는 내가 계산까지 강조하진 않았는데 얘들아, 분모에 분수 들어있으면 지금 이런 계산을 하는 거잖아. 분모에 분수 들어있으면요. 치훈이 언제 왔어? 얘를요. 뒤집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다 보면은 분모에 자꾸 분수가 들어가니까 뒤집어서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써드릴 거야.
됐어요? 그럼 10 윽윽 지우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n은 9. 오케이. 자, 그리고 28번은 와우, 6명이, 5명이 질문됐어요. 봅시다. 예? 뭐라고요? 숙제 있어. 아, 누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내가 내준다고 했어. 맞아. 원래 이제 책 끝나는 날 숙제가 없는 게 우리 전통이잖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책이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뒷부분 숙제 해오셔야 되니까. 두 개 하고 문제 좀 풀어야지 뒤에.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안 쉬고 그냥 쭉 할게요. 끝나면 끝내드릴게요. 모르죠. 그거는 니들 예상 시간 글쎄 한 3시 반?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나면 내가 놀고 먹는 것 같잖아. 아니, 놀고 먹으셔도 돼요. 마지막 날은 아니지. 그럼 안 되지. 뭐라고? 안 돼. 괜찮아요. 안 되지. 에이. 괜찮아요. 그럼 쉬는 시간 빼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 돈도 아니라 저 욕망받는데. 이거 봐요. 합니다. 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그쵸? 이제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써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P 안에 이거 들어있거든? 이거 자연스럽게 풀어. 알겠어? 안쪽에 복잡한 부등식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풀면 돼. 근데 어쨌든 표가 G잖아. 그럼 내가 G로 바꿔야 되지. G로 바꾸기 되게 좋아요. 이미 M이 빠져 있잖아. 그럼 내가 뭘로만 나누면 돼? 루트 N분의 24로만 나누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이 계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라 그랬죠? 24분의 마이너스 5루트 n입니다. 그리고 앞에 p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p.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0 기준으로 어떤 음수부터 어떤 양수까지 확률을 딱 찾았더니 0.98이 됐어. 그럼 절반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않니? 0.49 찾아봐요. 여기 있죠. 2.5. 얘가 2.5예요. 되겠나요? 2.5예요. 자, 그러면은 5루트 n이 2분의 5, 그러니까 24분의 5루트 n이 2.5, 즉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12가 돼야겠지. 그래 이렇게 지우면서 얘가 2가 되죠. 루트 n이 12가 되려면 n은 몇?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집단 가지고 표본의 정보를 조사하는 수학을 공부해봤어요. 넘기시면 통계의 꽃, 통계의 목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드디어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 이름이, 이 과목 이름이 확률과 통계지만 사실 통계는 이 뒤에 있는 개념 2개밖에 없어. 얘가 통계야, 얘가. 다음 주부터 필요하면 되잖아요. 마플 시너지 가져와야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가 미리 예고 좀 할게. 숙제가 좀 많을 거다. 오늘 많지 않았어요? 얘 베이직스는 하루 만에 다 푸는 교재야. 이건 많을 수가 없어, 숙제가. 얘 봐. 하루 만에 뭐야 이거? 당연하지. 하루 만에 다 푸는 거지. 아니, 내 미적 숙제 안 해오는 거 뭐라 안 하잖아. 물론 해오면 좋고.
안 돼. 그러면 그냥 이기 사실 나오는. 조용히 해 이제. 애들아, 통계가 뭐야? 통계 왜 배우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 통계라면 결국에 대표값 같은 게 제일 통계스러우니까. 하준이 네 키 몇이야? 175? 175면은 큰 키야 작은 키야?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 키 177이거든? 난 큰 키야 작은 키야? 몰라. 대신 있잖아. 니네가 대한민국 키 평균을 알고 있으면 돼. 대한민국 성인 남성 키 평균이 174.5인가 그렇거든? 그럼 나는 이제 약간 큰 거 약간. 맞아요? 이래서 통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봐봐. 대한민국 키 평균을 낼 때가 내가 5,200만 명을 다 조사해? 그게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 되는 거지. 진짜 통계하게 되려면 내가 몇 명만 조사해 놓고 대충 이거를 대한민국 평균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돼. 맞아요? 그거예요. 이제 그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모평균의 추정식이 있어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신뢰도 98%의 신뢰 구간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 근데 하기 전에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니들 수학적 센스랜다. 이거 읽을 줄 아나 보자. 봐봐. 읽어봐요. 2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자, 이거 읽어볼래?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자, 얘랑 같은 부등식이야? 다른 부등식이야? 같은 부등식이야. 맞죠? 동의했다 지금. 읽는 방법만 다를 뿐. 같은 부등식이야. 동의한 거야? 한 번만 더. 와, 왜? 동의를 해야 돼. 시작이 할 수 있어. 2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인 부등식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게 내가 4 넘기고 2로 나눠가지고 간단히 만들어 놔도 읽는 방법만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뀐 거지. 얘랑 얘는 같은 뜻이죠? 그죠? 자, 갑시다. 아씨, 이렇게 반응을 안 하냐. 그 책 맨 뒤 펴봐. 표준정규 분포 펴봐봐. 표준정규 분포표 보고 요거 찾아봐. 1.96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0.4750 맞아? 맞지? 그럼 대답해봐 얘들아. 이거 몇일까요? 그렇지. 4750 2배. 맞아요? 95%. 맞지? 동의하고 있지? 읽어볼게.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을 확률이 95%다. 맞아요? 이거 조금 바꿔 써드릴게요. 아씨. 자, 읽어볼게. 확률 변수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을 확률이 95%다. 맞아요? 되죠? 자, 요 G는 내가 X를 표준화시켜놨냐, Y를 표준화시켜놨냐, 아니면 X바를 표준화시켰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 오케이? 지금은 X바가 표준화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요 G를 내가 까보면 얘겠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요 안쪽 부등식을 조금 만져드릴게요. 되죠?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합니다. 되죠? 그 다음에 양변에 x바를 뺄 거예요. 이 x바를 다 뺄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요. 맞아요? 맞죠? 자,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어서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줄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P 안쪽에 있는 부등식 열심히 다시 정리해가지고 표준화의 역과정을 한 거죠. 표준화의 역과정을 한 거죠. 자, 써볼게요. 아니야, 맞아요. 아, 이렇게 뒤집었었어 그냥. 괜찮죠? 고마워. 네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여기 봐. 요새 엄청 실수를 하거든. 자, 읽어보자. 읽는 방법만 바뀐 거지? 같은 뜻인 거지? 이제 와서 외우고 그러면 안 돼. M 뭐야 이거 M. 그치? 모평균 그렇죠. 요 X바 뭐예요? X바.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원래 존나 많아. 근데 이 표본 평균들 평균 내면 모평균이랑 같은 거고 얘는 어떤 많은 표본 평균들 중에 하나. 알겠죠? 이것도 표본 평균들 중에 하나. 자, 이건 뭐야? 얘들아, 맞아. 근데 틀렸어. 저기 뭐야? 얘들아, 읽을 줄 알아야 돼. 제발 집에 가서 용어 정리 좀 해요. 알겠지?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아니야. 무슨 차이인지 알지? 저번 시간에 우리 A4용지에다 겁나 써갔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읽어볼게. 모평균 M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모평균 M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확률이 95%입니다. 되겠어요? 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세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이 값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뢰도라고 부르거든요. 보세요. 신뢰도 95%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면 모평균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지 추정하는 식이 바로 요거예요. 내가 쓴 거랑 똑같죠? 맞죠? 이 안쪽에 있는 식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입니다. 신뢰도 95%로. 돼? 그럼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 면적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됐죠? 근데 신뢰도를 높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모평균의 범위가 좀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덜 정확하게 모평균을 추정하긴 하는 거지만 모평균이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은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2.58을 써요. 아니야, 안 외워도 돼. 문제에서 다 줘. 근데 나는 외워놓은 거지 뭐. 됐어? 자, 그래서 봐봐.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모평균 M을 추정하는 식인데 내가 우리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이 18병이 몸무게를 딱 조사해. 몸무게 평균을 내요. 오케이? 몸무게 좀 예민하니? 키로 할게요. 키를
18개를 조사해서 키 평균을 내요. 그게 X바야. 알겠어? 근데 요 평균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을 추정해 보려고. 요거. 오케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구한 평균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고, 내가 구한 평균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요 사이에 있을 확률. 근데 신뢰도 95%로 추정하면 여기에 1.96이고, 신뢰도 98%, 99%로, 98이냐? 99%로 추정하면 여기가 2.58이야. 그래서 이 K라는 것은 신뢰도에 따라서 변하는 상수고요. 여기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옵니다. 이건 외우시는 거예요. 증명은 해드렸고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책에 있어요. 여기다 빨리 네모 쳐요. 여기서 K는 신뢰도에 따른 상수야. 보통 Z 옆에 붙어 있고요. 문제에서 줍니다. 그럼 1.96이랑 2.58 숫자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아주 계산이 그지 같을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에서 이제 너네 쉽게 풀어라 하고 요걸 2로 주거나 요걸 3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됐어요? 너왜 줘라? 마지막 개념 하는데. 개념 43번 봐요. 그러면 결국 얘들아 X바 가지고 뭔가 모평균이 있는 곳을 추정하는 거거든. X바 마이너스 몇, X바 플러스 몇,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뭐 95%고 99%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 X바는 지워지고 얘가 2배가 되겠지. 자, 얘가 신뢰 구간의 길이식이야. 끝이야. 개념 43번. 여기 또 네모쳐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 안 외워도 될 것 같이. 그냥 빼면 되니까, 그지? 저는 외우는 거 추천할게요. 확통 끝. 아니 문제 풀어야지. 축하해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수학 다 끝났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수학 너는 말고 고등학교 수학 끝났어요. 축하해요. 나랑 이제 수능 수학 문제만 풀면 돼.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워가시면서. 자, 140쪽으로 와요. 2번 3번 해보세요. 140쪽에 2번 3번. 애들이 오식 외워야 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지금 문제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P 절대값 G가 1.96보다 작을 확률이 0.95다. 그래서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이 K는 1.96으로 사용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제 문제에서 힌트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잘라 놓으면 이거의 2배가 신뢰도야. 잘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준 표본 평균 가지고 표본 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18명 평균 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조사하는 거라고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위에 있죠, 그죠?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지금은 x바가 30이고요. 1.96은 2의 배수면서 4의 배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9.8이야. 그래서 여기가 39.8이 되고 여기서 30에서 9.8 빼시면 돼요. 20점인가? 자, 그 다음에 3번. 표본 평균 42라 그랬지? 42 빼기 몇? 42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야. 자, K는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3.92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45.92. 그 다음에 왼쪽이 너네 이거 뺄셈 할 줄 알지? 38.0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다. 됐죠? 넘깁시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할 거거든요. 8, 9번 해보세요. 8, 9번 하고 합시다. 8, 9번도 해보세요.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계산해봐. 하준아 뭐해? 너는 신기하다. 멀쩡하다 갑자기 잔다. 멀쩡하다가. 그래 피곤하지. 지금 몇 시간째라고? 6시간? 내가 이제 재용쌤만 할 때 한 11년 전 한 27, 26, 28 그때쯤엔 하루 12시간씩 강의했는데 그때 12시간 강의해도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개꼰대 같죠? 아 그래? 자, 봅시다. 자, 정규분포 n, m, 14제곱을 따르는 거고,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90이었다 그랬으니까 x반은 90이고, 그럼 둘 다 이제 90으로 추정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95%로 할 때는 얘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9%로 할 때는 2.58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크기가 49인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7분의 14. 여기가 7분의 14입니다. 됐죠? 계산들 잘 하셨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답은 적어 드릴 테니까. 얘들아, 요거 하나만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약분하면 2잖아. 그럼 2.58을 2배 해. 그럼 5.16이죠. 90에서 5.16 빼요. 얘들아, 착실하게 해. 받아내림 다 해요. (84.84) 되겠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넘기세요. 넘기는 게 아니고 12번, 13번 봐요. 너네 내 말 잘 들어봐. 우리가 오늘 배운 표본 평균으로 모 평균을 추정하는 이 식 있잖아. 여기서 X반은 표본 평균이고, 요 M은 내가 추정하고 싶은 모 평균이고, 요 시그마는 뭐예요? 위에 있는 시그마, 루트 N 위에 있는 시그마는 뭐예요? 여기 지워버렸네. 뭐예요? 그렇지. 이만큼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지. 잘했어. 이건 뭐예요? 모 표준 편차야, 그지? 모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돼, 그지? 그걸 루트 n으로 나누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x바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자, 문제 읽어볼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을 할 거야. 그랬더니 표본 평균이 몇이래? 40. 저거 그럼 모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이구나. 미안. x바는 40.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가 몇이었대요? 5. 그럼 시그마가 5야? 아니죠. 누가 5야?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해석해, 애들이. 조금 공부한 놈들일수록 저 문제는 이거 준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써놔. 이거 기억하려나? S 준 거야. S 기억해요? 왜? 왜 기억 못해? 그래, 표본을 우리가 겁나 뽑아놓고 하나하나 평균, 하나하나 평균, 하나하나 평균도 구해보고 하나하나 표준편차, 하나하나 표준편차 구해봤잖아. 그때 여기 S라고 썼었잖아. 그치? 크기 100짜리 표본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이 표본 하나의 표준편차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이걸 모르는데. 그치? 자, 밑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돼요. 표본의 정보지만 이 표본 크기가 좀 크잖아? 꽤 크잖아? 그럼 요거 그냥 모 표준 편차로 보고 문제 푸는 거야. 그것도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한 30 이상 정도. 30 정도. 이제 기억하고 있네.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볼 수 있는 기준도 30 이상이었고, 그죠?
모집단을 따르지 않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그 표본 평균을 정규분포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기준도 크기가 30 이상일 때였고, 그죠?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K는 95%니까 1.96 쓰면 되고, 루트 n분의 요 시그마짜리에다 5 넣으면 된다고. 문제 읽고 이거 표본 건데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쵸? 진짜 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야.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걸 물어보러 와. 자, 넘깁시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러분 20번, 21번 두 개만 푸시죠. 20번, 21번. 그럼 2단원에서 그 충분이나 단원 30 이상인 거예요? 뭐 다른 개념이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가 알려준 세 개는 30 이상이야. 20, 21. 힘들어. 자, 갑시다. 조금 더 줘야 되나? 아니, 해도 되죠.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숨어 있긴 하지만요. 일단 99%로 하는 거니까 2.58을 쓰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2야. 알겠어요?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실내 구간에 뭐 물어봤죠? 길이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는 거거든. 그럼 요거 x반은 지워지고, 요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고 푸셔도 되는데요.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식을 외우면 좀 빨라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난 그냥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 거지. 자, 루트 63은 8이니까 얘랑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2 사라지지. 3, 8에 24, 3, 5, 15, 17, 3, 2, 6, 1, 7. 자, 7.74 이렇게 되겠네요. 맞췄어요? 오케이. 그다음 144로 하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12니까, 우리 1이니까 답은 5.16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얘들아, 당연히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좀 더 정확히 모평균이 추정이 되겠지? 그래서 실내 구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더 정확히. 오케이. 넘겨. 아니, 뒤에 문제. 아야, 근데 너무 빨리 끝났어. 1시간은 좀 그렇지 않아? 원래 이런 하루 정도는 이래도 돼요. 그거 하나만 해, 나랑.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매번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미안해. 2개 해야 돼. 자, 2개만 하고 가자. 자, 잘 골라야겠네, 이거. 육 번 해봐. 143쪽 6번. 대신 정확히 풀어, 얘들아. 네. 일찍 끝내주려니까. 네. 뭐 책 끝나는 날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오늘이 1월 16일. 우리 정확히 3주하고
3주하고 하루 정도 더 걸렸어요. 고생하셨어. 했어? 아, 원래 이렇게 일찍 끝나는 날은 딱 이 개념 가지고 수능 문제까지 풀어보고 마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자, 할게요. 자, 정보 정리를 저처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약의 용량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해요. 치약의 용량이 X g이고 얘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정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집단. 자, 그 다음에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을 한 거지. 그래서 용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22.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요 100개짜리 한 집단의 평균만 조사한 거야. 요게 12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 근데 요거를 시그마로 본다고. 그럼 이게 5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99%로 추정하는 거야.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5, 2분의 1이죠? 됐어요? 계산. 123.29. 120.7 나왔어요? 똑같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유형 95 146쪽으로 오시고요. 한 문장만 필기합시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보이세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보여요? 자, 자기가 편한 표현으로 하시는 건데 이건 외우세요. 어디서 많이 봤지? 문제 풀다 보면 은근 등장하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자기가 편한 걸로 찾는 거야. 아이고, 절대가. 알겠어?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 뭔가 오늘 배운 식 이거잖아. 이걸로 저거 찾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양변에 x바를 빼. 여기까지 이해돼? 너네 절대값 단 거를 4, 2로 풀어내는 건 잘하지. 그럼 4, 2로 써져 있는 걸 다시 절대값 씌울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겠어요? 자, 저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19번 해봐요, 19번.
이번에 1.96 아니야 얘들아. 2로 쓰는 거야. 문제에서 좋죠? 답이 같다. 자,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사실 이걸 읽을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읽는단 말이야. 근데 좀 이쁘게 쓰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긴 하거든요. 원래 보통 이렇게 써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쓰시면 좀 더 이쁘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읽힌단 말이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그냥 얘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내 말 잘 들어요. 이게 답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항상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최대값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뭐 얼마 이상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몇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이 모평균 추정식에서 얘를 변형해 가지고 저거 만드는 연습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응용 문제 풀 때 조금 더 이득이 될 거야. 자, 이 정도는 해. 이거 계산하면 1이니까 내가 지금 1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x바 뺀 거죠? 여기다가 다시 절대값을 씌우십시오.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최대값 몇? 1 이렇게. 다들 기대 어린 눈빛으로 날 쳐다보고 있네. 얘들아 이거 솔직히 내가 그냥 숙제 148까지 내고 싶은데 이거 그냥 솔직히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소수 계산이거든. 너네 이거 겁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그쵸? 146까지만 해요 그냥. 알겠죠? 어차피 소수 계산 여러 번 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뒤에 아예 안 해요. 뒤에 하지 마. 알겠어요? 그래요. 확정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월요일 날은 마플 시너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베이직센 한 번 더 가지고 오셔야겠죠, 그쵸? 그래요. 집에 가요.